책을 한 권 낼 때까지 저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 막 그 발길질하고 위는 아주 여유로워 보이지만 아래에서는 무수히 많은 발길질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출간된 책이 사실 이제 세일 자존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도 그 책을 출간하고 나서 지인분들과 같이 하는 뜻깊은 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촐하지만 뜻깊게 그리고 서로가 덕담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책 출간하면서 강정선이 느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책을 출간했다는 축하의 자리로 좀 이 자리를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와서 빛내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죠. 비콩 코리아 양자 찬자 우자 사모님 얘기를 좀 듣고 강 선생님의 본격적인 이야기, 책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강정범 부장님, 그때는 부장님이셨죠. 지금 아마 대표님이신데 처음 만나게 된 배경은 2014년도에 만나 뵀습니다. 한성자동차의 신입사원, 차를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그런 신입사원을 처음 입사하게 해서 그분들의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때 저희와 어떻게 조인이 돼서 제가 강사로 가게 됐고 제가 처음 3주간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 3주간의 교육 중에 일주일간을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했었죠. 저의 강의를 아주 유심히 이렇게 온 힘을 바쳐서 들으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동적이었고 그때 처음에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게 있었어요. 이 신입사원들이 60% 이상만 남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1년 후에. 근데 뭡니까? 13명 중에 지금 현재도 남아 계시죠? 9분이나. 굉장한 쾌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 변화도 같이 우리 그때 당시 부장님께서 보시고 이 자존감에 대한 확신을 얻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맨 처음에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었어요. 외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정말 어려웠었죠. 그때 저를 지탱해 준 힘은 어쩌면은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깨우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절실한 마음입니다. 또 그리고 강정범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박사님께서 이 책을 내셔서 좀 더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리더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더더욱더 제가 분발해야 될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매일매일 저 자신을 계속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정범입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자존감은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많이들 매스컴에서 이제 보시게 되죠. 자존감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정도의 중요성이나 그 정도에 공감하는 정도였다면 저는 책을 못 썼을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자존감과 관련된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경험들이 퍼즐의 조각처럼 막 놓여져요. 그러다 마지막 어떤 딱 조각이 놓여졌을 때 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입사 지원서를 잘못 써서 구미로 끌려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는 참으로 견디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었어요. 우선은 너무 무뚝뚝해요. 경상도 사람들이요. 그리고요, 굉장히 일이 터프합니다. 메일 하나 잘못 쓰면은 아주 신랄한 이 비판 메일과 전화가 빗발치는 그런 터프한 일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난 몇 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모로코에 있는 대학에 있는 이제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항상 제가 그때 강 대리였거든요. 대리님, 저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요, 경력개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니 몇 년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교수로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저한테 계속해서 자극을 줬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그 부단한 노력을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소중한 인연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전북대에 있는 봉현철 교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분의 교육을 강의하는 것을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 우리 교육생들 1조부터 나와서 쭉 한번 서보세요. 자, 우리가 3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배우고 느낀 것들을 다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8명이 앞에서 주르르 서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뒤통수를 꽉 맞았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저렇게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속에 다른 우주를 갖고 있는데 저는 교육장에 앉아서 교육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저의 실수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너무 비슷한 존재로 봤구나.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꽝 얻어맞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마 그 즈음의 일이었어요. 주말에 이제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방 안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항상 비교했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고 그렇게 경쟁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요, 제 과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에게 조금 더 좋은 아들, 그런 아들로서 비춰지고 싶고 그런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부단히도 노력했고 공부했고 저의 책임을 가능하면 내려놓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한 제 자신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아마 그때 저의 이 발견은 이 앞에 나와 있었던 8명이 다른 얘기를 했던 마치 저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매우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 발견했던 경험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야, 정범아,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고생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제 어깨에 손을 얹어놓고 저를 안아줬어요. 바로 그 순간 이 목덜미에 있는 뭉쳤던 근육이 쫙 풀리면서 뭔가 짐이 내려지는 듯한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저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저를 발견하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진심으로 제 자신에게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격려했고 인정해 줬어요. 바로 그랬더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또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조금은 해방시켜 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제가 책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을 보는 시각에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주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여행 관점이에요. 우리는 여행을 경쟁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패키지 여행을 해도요, 거기서 나름의 자기의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여행은 우리가 경쟁하려고 하지 않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여기까지 가는 이 경주가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둥그런 출발점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전속력으로 가서 매우 빨리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럴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자존감을 발견했던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좀 더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상무님께서 우리 한성자동차의 신입사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실 때 저도 그 뒤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졌고 상처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때로 돌아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직면해라. 여러분은 지금 많이 성숙했고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던 그때의 나의 자아로 찾아가라. 그리고 따뜻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 눈을 감았을 때 자그만치 30년이 지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회사를 다니셔서 항상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8시 반 정도에 항상 들어오셨어요. 해가 질 때쯤. 저는 동네 어귀에 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일이 생각난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 사이에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과거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다 큰 40대 중반의 이 신사가 동네 어귀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꼬마 강정범이를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심리 치료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갔어요. 물어봤어요. 뭐하니? 네, 엄마 기다려. 그래? 엄마 몇 시에 와? 8시 반에 오세요. 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 말이. 너 많이 외롭구나. 이게 제가 그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던 기억은 우리의 이 기억 어딘가에는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그 기억을 자그마치 30년 넘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자극을 툭 받았을 때 이게 톡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내면서 또 대중과 만나면서 또 교육생들과 만나면서 하고 싶은 게 이런 일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정범아, 너 많이 외로웠구나. 그러고 안아줬어요. 눈물이 주르륵. 그리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하고 이제 항상 같이 있어줄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로할 사람을 그렇게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올 초에 이제 한성자동차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나오기 전에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전화할 수 없죠. 왜? 우린 다 성인이에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다른 데 가서 호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은 자신이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능한 자존감 강사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래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자존감과 관련된 두 번째 아주 찡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경험을 기억하면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때 감동과 감격으로 많은 교육생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액션들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교육생들이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교육생들은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회사에서 오열을 한다? 오열을 해요. 경력 단절 여성이었는데 우리 회사의 서비스 센터의 리셉셔니스트로 들어온 여직원이었어요. 나이도 좀 있고요.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던 경험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을 때 자신의 과거 일이 생각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신입사원 동료들이 자신에게 격려를 해줬을 때 엄청나게 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이야기들이 제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다니엘 브랜든이라고 하는 현대 자존감의 전도사예요. 이분의 중요한 그 어떤 자존감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내가 만약 좀 더 자신감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행동 훈련법을 책 뒷부분에 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세상이 많이 각박하고요.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걸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의 도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좀 매출도 좀 오르고 그러면 꼭 자존감 워크숍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명이 됐건 뭐 몇 명이 됐건 간에 이렇게 깊이 있게 자존감 워크숍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이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한 것에 대한 자그마한 저의 사명이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일즈 자존감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책보다는 강정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험과 관계와 좋은 기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마 제가 이렇게 됐는데 90% 이상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많아요. 회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만큼 제 인싸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아주 건승하시고요. 큰일 이루시도록 제가 연말 연초 더 빡세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